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직장인 여자예요. 저는 취업 준비할 때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다가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연을 보냅니다. 당시에는 속이 터지는 줄 알았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는 속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을 믿었다가 집까지 넘어갈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집도 잃지 않고 이혼까지 잘 마무리 지었죠. 저의 얘기를 시작하자면 연애 때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저와 남자친구는 취업을 준비하다가 만난 사이예요. 취업 준비를 함께 하다가 사랑이 싹튼 사이였죠. 취업이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하던 차에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게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죠. 너무 걱정하지 마. 하반기에는 더 잘 될 거야. 너 그동안 학점 관리도 잘해놨고 자격증도 따놨잖아. 자기도 잘 될 거야.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서로 응원해 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던 저희는 아쉽게도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어요. 그래도 취직을 하게 되었다는 건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취직이 되어서도 그리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나이도 동갑인데 취직도 같은 시기에 했는데 회사와 연봉 차이로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많이 위축되어 보였어요. 그게 제 잘못도 아닌데 저는 괜히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능력이 좋아서 나중에 더 마음에 드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문제 없을 거야. 그래, 알았어. 나도 투덜대지 않고 지금 다니는 데서 잘 적응해 볼게. 저는 남자친구가 기운을 차리기 바라는 마음에 응원하는 말을 많이 해주었죠. 그렇다고 남자친구의 자격지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지내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런 면이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계속 연애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에 다닌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사회초년생인 저희 둘이 모은 돈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자친구의 집안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부모님이 저를 위해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신 게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는데 딸 하나인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돈은 있었어요. 신혼집까지 마련할 수 있는 정도였죠. 우리 집에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 집 도움만 받으니까 내가 미안하다. 남자친구는 우리 집의 도움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걸 미안해했어요. 아마도 미안함보다는 자존심이 상하는 걸로 보이긴 했지만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 우리 결혼 좀 더 미룰까? 나는 자기가 마음 불편한 건 싫어. 그런 건 아니야. 나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약속해줘. 자기랑 나랑은 누가 더 낫다 아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서로를 응원해주면서 같이 살겠다고. 약속할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너한테 미안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너무 고마워. 예비 남편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죠. 그렇게 우리는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결혼자금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우리 부모님이 해준 거였기에 신혼집의 명의는 제 걸로 되어 있었죠. 우리 부모님이 해준 거니 당연한 거였어요. 어째 우리 아들이 기 안 죽고 잘 지낼 수 있을지 나는 그게 항상 걱정이다. 저희 그런 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잘 지낼 거예요.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기에 시모도 걱정이 많았어요. 다른 것보다도 아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셨죠. 이해는 되었지만 우리 부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 저는 시모의 기우라고 생각했어요. 신혼집이 너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고 해도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시모의 말에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아무리 아들 걱정이 되어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이미 받아들인 상황이었는데 시모가 끼어들어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은 시모의 말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게 좀 답답하긴 했지만 그런대로 무시하고 지낼 수는 있었어요. 내 연봉이랑 당신이랑 같기만 해도 내가 좀 덜 짜증날 것 같은데. 우리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 사는데 전혀 문제도 없고 우리 그런 걸로 비교 같은 거 안 하기로 했잖아. 남편은 가끔씩 연봉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걸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1년쯤 되었을 때 남편은 3년을 다닌 자신의 직장에 대해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어요. 원하던 회사가 아니었던 게 끝내 문제가 되더라고요. 나 도저히 지금 회사 계속 못 다니겠어. 이제 경력도 쌓였겠다. 이직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이직 준비해보자. 나도 당신이 원하는 회사에서 일했으면 좋겠어. 남편의 불만을 이해할 수 있었죠. 당연히 저는 이직을 하겠다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이번 기회에 남편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저와 연봉을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지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게 저의 스트레스이기도 해서 저는 더더욱 남편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도 안 됐어. 면접 때 분위기도 좋아서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되니 자꾸 기운만 빠진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다른 데도 알아보자. 당신 경력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금방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남편의 이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면접까지 본 회사들은 많았지만 번번이 결과가 좋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남편만큼이나 저도 속상하고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고 매번 남편을 응원해 주었죠. 남편이 더 큰 자괴감에 빠질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안 됐어. 계속 이런 식이면 나 아무래도 이직 못할 것 같아. 남편은 눈에 띄게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안했죠. 회사들이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다.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도 포기하지 마. 그래서 예전부터 생각한 게 있는데 나 식품 관련 사업을 하고 싶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황당했죠. 사업도 사업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사업 자금을 쓸 돈이 있을 리 없었죠. 그렇다고 관련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직이 안 된다고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걸로 보였어요. 갑자기 사업이라니? 자금도 없이 사업을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차라리 지금 회사를 좀 더 다니거나 이직을 더 준비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지금 회사를 더 다니는 건 싫고 이직도 잘 안 되잖아. 사업도 그냥 하려는 거 아니고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라서 나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신 있어. 남편은 자신이 있다고 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불안하기만 했죠.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게? 우리 아직 모아둔 돈도 얼마 없고 그냥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 집 있잖아. 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말이 저는 무모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저는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큰 위험 부담을 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집 명의가 나로 돼 있잖아. 대부 대출을 받으라는 건 내 이름으로 받으라는 거야? 우리 부부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데 당신도 그 정도 지원은 해줘야지.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해서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친정에서 집을 해준 것을 그렇게 미안해하던 사람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은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담보대출까지 받으면서 사업을 한다는 게 무리하는 걸로 보여. 사업 규모를 줄여서 작게 시작하든지 직장을 계속 다니고 나중에 좀 더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서운하다. 내 능력을 믿는다면서 대출받아야 한다니까 갑자기 싫다는 건 사실은 나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발끈했어요. 너무 불안한 시작을 하지 말자고만 했을 뿐인데 그걸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한 지 이제 3년 조금 넘었잖아. 경험도 경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밖에 없는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너무 위험이 크게 보이니까 하는 말이야. 사업을 꼭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남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차근히 설명했어요. 충분히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조금만 말을 잘 못해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할까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야 했는지 몰라요. 그런 대화가 불편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은 나를 믿어줘야지. 그 정도 도움도 안 주겠다고 하면 내가 대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나는 담보대출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줘. 제가 아무리 침착하게 설명해도 남편은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집을 꺾지도 않았어요.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꽂혀서 제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건 못하겠어. 회사 생활을 좀 더 해서 우리가 직접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라면 찬성이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안 돼. 난 못해줘. 남편은 끝까지 담보대출을 요구했지만 저는 정확히 거절을 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서운하다고 해도 그거 눈치 보인다고 할 말을 못할 성격은 아니거든요. 제가 분명하게 거절했더니 남편이 상처받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솔직히 당신이 그렇게 거절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서운하다. 당신이 나를 믿어준다면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 우리 조금만 시간 더 들여서 꼼꼼히 준비해서 사업 시작해보자. 그래도 늦지 않잖아. 저는 근거를 들면서 사업을 하는 건 좀 이르다고 말해주었지만 남편은 많이 실망한 눈치였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성급한 결정을 따를 수는 없었어요. 남편도 그 일에 대해 더는 말하지 않길래 저는 그걸로 대화가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시모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시모가 또 저희 부부의 일에 간섭을 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부탁하는 거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나는 내 아들이 사업하는 거 찬성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전화를 거는 거야. 어머님, 저희는 얘기가 다 끝난 일이에요. 이 일은 저희가 둘이서 결정하는 게 맞아요. 저는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 끝난 얘기를 꺼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것도 남편이 시모에게 일러 바쳐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죠. 남편은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시모에게 말을 한 게 분명해 보였어요. 내가 너라도 내 명의로 된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라면 마음 불편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집 명의를 우리 아들 이름으로 바꿔줘. 어머니, 명의 이전을 하는 것까지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잖니. 대출받고 하는 모든 문제도 아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될 거야. 내 아들도 새로운 일 좀 하면서 자기 뜻 펼치겠다는데 부부끼리 그 정도도 못하니? 저는 왜 지금 당장 그렇게 무리하면서 사업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 아들은 잘난 처가에 잘난 아내 두고 위축되게 지냈잖아. 사업 좀 하면서 자신감도 찾으면 너도 좋은 거잖아.
얘가 운이 없어서 그렇지 똑똑한 애야. 너도 알잖아. 내가 봐도 우리 아들은 사업하면 야무지게 잘할 수 있는 애인데 기회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해.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번에 대출 받고 사업만 잘 되면 명의도 다시 돌리는 걸로 하자. 내가 보장하마. 내가 각서도 쓰면 되지? 그럼 그거 믿고 내 아들, 아니, 네 남편 한 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시모가 그렇게까지 애원을 하는데 단칼에 거절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위축되어 지내온 것도 알고 있었기에 저도 사업하는 걸 반대하기 어렵더라고요. 남편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고 기회가 없어서 마음껏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그랬죠. 게다가 시모가 그렇게까지 보장을 하겠다고 하니 그냥 눈 딱 감고 남편 한번 제대로 도와줘 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계속 반대를 하면 제가 남편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었어요. 당신 정말로 사업하면 성공할 거지? 자신 있는 거 맞지? 당신 정말로 잘할 거지? 저는 며칠 더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나 회사 일하면서도 사업 구상하고 계획 꼼꼼하게 세웠어. 절대로 무모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어머님 통해서 전화하게 한 건 나 기분 나빴어. 미안해. 난 또 거절당한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그래도 엄마랑 얘기하니까 당신 마음을 돌릴 수 있었잖아. 아무리 그래도 원하는 게 있으면 당신과 나랑 둘이서 직접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앞으로는 그렇게 해줄 거지? 알겠어. 그렇게 할게. 나 믿어줘서 고마워. 내가 진짜로 잘해볼게. 나 정말로 자신 있어. 남편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신혼집을 명의 이전해줬어요. 그리고 남편은 곧장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고 남편이 이번 기회에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랬죠. 시모는 손익분기점이 넘으면 남편 명의로 된 집을 제 명의로 돌린다는 각서까지 자필로 써서 저에게 주었어요. 자, 이제 이것까지 썼으니 너도 안심이 되지? 근데 나는 가족끼리 이런 거 쓰는 거 영 그렇다. 그래도 네가 하도 원하니까 써주는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남편도 정신 더 바짝 차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각서 쓰겠다고 한 건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잖아요. 난 네가 너무 의기양양한 게 가끔은 좀 서운하다. 지금도 그래. 전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린 거지 예의 없게 굴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니? 가진 거 없는 내가 죄인이지. 시모는 각서를 주면서도 불만을 얘기했지만 저는 이미 받기로 한 거 반드시 받아야만 했죠. 본인이 주겠다고 한 걸 제가 굳이 받지 않겠다고 할 필요는 없었죠. 남편의 노력과 저의 바람이 더해져 남편의 사업은 시작부터 순조로웠어요. 우려가 많았던 사업이지만 수입을 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믿어주고 지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놀랍게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1년 반쯤 됐을 때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까지 했어요. 제가 집을 돌려받을 시기가 금방 돌아온 거였죠. 당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운영을 잘해? 당신은 타고난 사업가인가 봐. 저는 남편의 능력을 아낌없이 칭찬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한 사람에게 칭찬을 마음껏 퍼부어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말했잖아. 잘 될 거라고. 난 미리 생각해둔 큰 그림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게, 당신 진짜 대단해. 능력자야, 능력자. 저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껴안아주며 길을 살려주었어요. 이제 명의 돌려도 당신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요즘은 많이 안정적이잖아. 생각보다 금방 안정을 찾아서 너무 다행이었지. 근데 명의 이전을 꼭 해야 돼? 사업 안정되면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잖아. 왜? 아직 이른 것 같아서 그래? 아니, 우리 엄마한테 이 집 주려고 했어. 어차피 내 거잖아. 남편의 대답에 저는 황당했어요. 저랑은 상의도 없이 집을 시모에게 주기로 했다는 게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설명도 미리 없었고요. 그리고 제 집을 왜 시모에게 준다는 건지, 대체 그런 생각은 왜 하게 된 건지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이 집은 어머님한테 드려?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어?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당신 집이야? 이 집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거 당신도 알잖아. 내 사업도 이제 잘 되고 있고 우리는 더 큰 집에 살게 될 텐데 뭐 그런 걸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 사업 잘 되고 있으니까 더 좋은 집에 살면 그걸로 됐잖아. 사업이 잘 되는 거랑은 별개의 일이잖아. 명의는 되돌리기로 했던 건데 왜 갑자기 말이 바뀌는 건데? 그건 아니지. 저는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애초에 명의 이전을 왜 써? 앞으로 더 잘 될 거 생각해서 명의 이전한 거잖아. 그래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니까? 어머님이 자필로 각서까지 쓰셨어. 손익분기점 넘으면 나한테 다시 명의 돌려주겠다고. 나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집은 돌려받아야겠어. 그 자필각서는 내가 쓴 거 아니고 엄마가 쓴 거잖아.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의무는 없는 거지.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부부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어쨌든 당신도 알고 있는 약속인데 그렇게 쉽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 기분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어? 당신이 처음부터 담보대출 받을 때 협조적으로 나왔어봐.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그 말 무슨 뜻이야? 내가 바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나랑 한 약속을 어기겠다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당신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은 게 솔직히 괘씸하긴 했어. 남편의 말에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사업으로 돈 좀 벌더니 저에게 태도까지 돌변한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했죠.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지금 배신감 느껴져. 나도 너한테 배신감 많이 느꼈었어. 참았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나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순간부터 참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 너야 연봉도 많이 받고 걱정이 없으니까 그저 천하태평이었겠지. 남편은 자신이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것들을 전부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당신이 나보다 연봉이 적은 게 내 탓이었어? 나도 항상 당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이 참아야 했던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상황을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정말로 천하태평이었다고 생각해? 나도 스트레스 받는 당신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집 담보로 대출받는 거 같고 갑질한 거 생각 안 나? 네가 나한테 얼마나 굴욕을 줬냐? 그게 어떻게 갑질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생각 갖고 같이 살아온 거야? 내가 왜 그게 위험한지 근거를 갖고 얘기해줬잖아. 그게 내가 당신 굴욕 준 거야? 근거를 갖고 얘기해? 웃기고 있네. 야, 그래서 지금 내 사업 잘 되는 거 봐.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중소기업 다니니까 너 나 우습게 생각한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내가 우습게 생각했다고? 당신 정말 자격지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우리 비교하지 말고 살자고 했잖아. 그렇게 약속한 것도 당신은 믿지 않은 거야? 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나 무시했을 거 아니야. 네가 내 앞에서 항상 당당한 것도 전부 네가 집 갖고 있다고 그런 거 아니야? 너는 집이 없어져 봐야 남편 소중한 걸 알 거야. 지금 그래서
정말로 집 명의 안 돌려주겠다는 거야? 정말 그럴 생각인 거야?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 지금은 내가 돈도 잘 벌고 이 집의 지휘권을 들고 있는 건 나야. 집 못 돌려주니까 그런 줄 알아. 너는 그냥 조용히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우리 친정 아버지가 변호사인 거 기억하지? 나도 제대로 대응할 거야. 연락 안 하고 지내던 거 아니었어? 이런 일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낸 장인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하게? 남편이 조금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남편은 몰랐겠지만 저는 친정 아버지와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제가 엄마랑만 살아서 남편은 제가 친정 아버지랑 연락하고 지내는 건 몰랐거든요. 사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변호사셨어요. 아주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 아버지였고요. 그냥 새로운 집에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어? 어차피 부부잖아. 그 집이 내 명이건 당신 명이건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다면서 왜 내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건 못하겠다고 하는 건데? 내가 결혼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내 집이야. 내가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내 위에 있는 것 같아서 싫어서 그래. 그 집은 이왕 명의 변경한 거 그냥 나한테 넘기는 걸로 해. 좀 그래도 되잖아. 당신이 꼭 그렇게 잘났다고 티를 내야겠어? 저는 집도 집이지만 남편의 태도가 괘씸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랑 연락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남편은 제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드렸죠. 자초지종을 다 들은 아버지는 며칠 뒤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에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남편이 하는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싹 해놓으셨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문제점도 발견하셨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이 얘기를 꺼내면서 신고하지 않을 테니 집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각서 쓴 것도 있는데 그걸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러니까 더 쉬운 방법부터 해보자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부부간의 관계가 많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괜찮겠어? 상관없어요. 이미 틀어진 관계예요. 나는 약속대로 내 집이나 돌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집을 갖고 소송을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네가 많이 힘들 거야. 그러니까 소송보다는 네 남편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집을 돌려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할게요. 저도 시간이 길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최대한 빨리 돌려받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알려준 방법대로 남편의 사업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말하면서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집을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이제 겨우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이 일로 문제가 되길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태도가 예상 밖이었어요. 그런 걸로 나 협박한다고 내가 집을 돌려줄 것 같아? 예전에 내가 아니야. 나 이제 돈도 제법 벌어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도 쓸 수 있어. 로펌 변호사들 고용해서 쓰면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자존심을 부리더라고요. 자존심에 눈이 멀어서 뭐가 손해이고 이익인지 계산할 줄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래서 일 크게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는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 네가 그렇게 잘난 여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고 그동안 남편 무시한 거에 대한 벌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칼을 갈아왔더라고요. 저에게 겨눌 칼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저한테 원한을 품고 있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참고 저랑 살아왔는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나랑 이혼하는 것도 각오하고 그런 말 하는 거지. 지금 이혼할 생각으로 이러는 거 맞지? 네가 설마 이혼이라는 말까지는 할 줄은 몰랐는데 겨우 이런 일로 이혼을 해? 겨우 이런 일? 부부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건 당신도 알 거 아니야. 우리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어. 그러고도 우리가 부부라고 할 수 있어? 나 사업 진짜 잘 되고 있어. 나 같은 남자 놓쳐봐야 아쉬운 건 너지. 후회 안 할 자신 있겠어? 남편의 거만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후회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참아야 한다면 참은 걸 후회할 것 같아. 어디? 네 맘대로 해봐. 나중에 다시 붙잡아도 봐주지 않을 거니까 잘 생각하고. 이 집에서 나가. 당신이랑 별거 시작할 거야. 이혼 준비도 같이 시작할 거야. 잊었어? 이 집 내 집이야.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이혼을 하던 말던 맘대로 하는데 내 집에서 나가라 말하는 함부로 말하지 마. 물에서 꺼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게 이런 일을 두고 말하는 거였죠. 저는 집에서 절대 나갈 수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각자 다른 방을 사용하면서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각서를 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했죠. 어머님, 저에게 약속하신 거 기억하세요? 남편은 그 집을 어머님에게 드리겠다고 하는데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걔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근데 너는 그게 싫은 거니?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시모는 이미 이 상황에 대해 전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런 방구도 꺼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두 모자의 행동에 기가 막혔어요. 저를 엿먹이기로 작정이라도 한 사람들 같았죠. 어머님, 저랑 약속했던 건요. 어머님이 자필로 각서까지 쓰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랬던가? 근데 잘 생각해봐라.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너도 좋은 거 아니니? 너는 남편 잘 둔 덕에 그런 혜택을 볼 텐데 그깟 집이 문제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유, 나는 머리 복잡해서 모르겠다. 네가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냥 네 남편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니까 옛날 일은 좀 잊어버려. 그러면 되는 거잖아.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이러려고 저한테 각서 쓴다고 하면서 저 속인 거예요? 어머, 속이다니. 얘 그게 무슨 말이니? 속이긴 누가 속였다고 그래. 더 큰 집, 더 좋은 집이 생기니까 너도 손해보는 거 아닌데 왜 그래? 너 진짜 이렇게 막무가내인 애였니? 지금 막무가내로 구는 게 누구인데요? 어머님, 정말 저랑 한 약속은 안 지키실 거예요? 내 눈엔 네가 너무 이상하다 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좀 참고 살아. 제 의견에 대한 존중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저는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었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려드렸죠. 일단은 집 가지고 소송하지 말고 내가 준 자료 보고 신고부터 해. 압박을 느끼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식품 관련 사업이라 위생에 관련된 문제는 큰 이슈였죠. 신고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 남편이 모르고 넘어간 것들, 알면서도 대충 처리한 것들 등 신고하면 문제가 될 사항들이 정말 많았어요. 남편이 고용한 변호사가 나서도 봤지만 문제가 너무 명백해서 소용이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지치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신고를 했고 저는 남편을 봐줘야 할 이유가 더는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걱정도 되지 않았어요.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다시 신고하기를 반복했죠. 결국 영업정지가 되면서 남편은 사업에 큰 차질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신고하는 거 멈춰줬으면 좋겠어. 영업정지까지 됐어.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길 바란 건 아니잖아. 제발 그만해. 대형 로펌 변호사 고용한다며
변호사가 이건 못하겠대? 돈을 좀 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마음껏 비웃어 주었어요. 저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만 좀 하자. 나도 진짜 지쳐. 사업 겨우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내 짐 내놔. 나도 그거 말고 당신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약속대로만 했어도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고. 집에 왜 그렇게 집착하냐? 그 집 아니어도 내 사업하는 걸로 더 좋은 집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집 때문에 난리야? 집도 집이지만 말이 달라지는 꼴이 너무 보기 싫었어. 당신이 위축되고 자존심 상하는 게 전부 내 탓이라고 하던 것도 참을 수 없었고. 당신은 나를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던 거야. 그러니 나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집 내놓고 이혼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똑똑히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말해야 했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 좀 다투긴 했지만 쉽게 이혼 얘기하고 그러지 마. 그 난리를 치고도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생각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완전히 정이 떨어졌는데 남편은 왜 끝까지 이혼은 안 된다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럼 이 난리를 겪고도 우리가 계속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집 명의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부터 나는 이혼 생각하고 있었어. 그럼 계속 신고하는 건 그만둘 거야? 그것부터 약속을 해줘. 그리고 이혼 얘기는 나중에 하자. 나 이혼남으로 사는 거 싫어. 결국엔 또 자존심이었죠. 이혼남이 되는 건 자존심이 상해서 싫은 거였어요. 그런 남편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졌는지. 저는 그 얼굴을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집 돌려받는 대로 신고 그만할 거야. 그리고 이혼도 할 거야. 그럼 당신이랑 나 사이 엮이는 일은 일체 없을 거야. 명의는 돌려놓을게. 하지만 이혼은 솔직히 못 받아들이겠어. 나 진짜 이혼만은 안 돼. 당신이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마음 먹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내 집 명의 당장 돌려놔. 그렇게 저는 집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죠.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부부싸움 한 거잖아. 그리고 집도 돌려주고 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됐는데 정말 이혼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이제 마음 풀 때도 됐잖아. 내가 신고하고 당신 사업 안 건드렸으면 주지도 않았을 거였잖아. 그런 사람을 뭘 믿고 내가 계속 같이 살아. 또 언제 내 뒤통수를 칠 줄 알고. 내가 제일 원하는 건 이혼이야. 원래 내 집이었던 거 돌려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이혼밖에 없어. 나 사업 다시 일으킬 거야? 그때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당신 지금 굴러온 복을 발로 차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신도 같이 있기 싫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이혼 서류에 사인해. 남편은 제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가진 건 자존심밖에 없는 남자였으니 자존심을 긁어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받아낸 거죠. 그리고 곧바로 이혼이 진행이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내내 냉전을 하면서 불편한 동거를 하다가 남편이 나가니까 속이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집도 돌려받았고 남편과의 인연도 쫑이 나니까 이제야 숨 쉬는 것도 전부 즐겁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부부 사이에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격지심 있는 사람은 믿어주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격지심 있는 사람은 자기 아내도 경쟁 상대로 본다는 걸 이번에 알았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저는 원래 다니던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생활은 안정적이에요. 이제는 가끔 아버지를 만나기도 해요. 괜히 나 때문에 네 결혼 생활을 망친 건 아닌가 마음이 불편했어.
괜찮은 거니? 아버지 도움 없었으면 저 당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데 애초에 결혼 생활을 망친 건 그 사람이죠. 그래. 네가 받은 집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건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 집 명의 변경은 그래서 함부로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해. 앞으로는 그런 일 당하지 않게 조심해. 이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졌거든요.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야. 부부간에 믿어주는 게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마. 난 네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친정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여전히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웠어요. 한번 크게 대이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경계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믿는 것보다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계를 늦추지는 않아요. 그런 제가 싫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느 날 취업 준비를 할 때 같이 스터디를 했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 남편과 연애를 할 때부터 결혼을 하는 것까지 모두 지켜본 친구였죠. 제 친구라기보다는 전 남편과 더 가까웠던 친구라 갑자기 온 전화가 좀 의아했어요. 얼마 전에 그 녀석 만나서 술 한잔 하다가 알았어. 너희 잘 살 줄 알았는데 이혼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내가 다 씁쓸하더라. 얘기 들었구나. 그렇게 됐어. 결혼식에도 와서 축하해 주었는데 괜히 너한테 미안하다. 아니야. 나도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참 힘들었겠다 싶어서 연락한 거야. 그래.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고마워.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그 녀석은 잘 못 지내는 것 같더라. 나도 엄청 뭐라고 했어. 내 얘기 듣고 자기 스스로도 반성하는 것도 많았고 후회 많이 하고 있어. 많이 힘든가 봐. 친구가 저에게 왜 전화를 한 건지 대충은 알 것 같더라고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시모의 옆구리를 찔러서 저에게 전화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친구의 옆구리를 찔렀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 본인이 이겨내야 하는 일인데. 근데 나한테 그 사람 소식 알려주지 않아도 돼.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아. 한 번만 만나서 다시 얘기해보는 건 어때? 걔도 자기가 잘못한 거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 그 사람한테 부탁받고 나한테 전화한 거지? 이런 얘기조차도 자존심 때문에 나한테 직접 얘기 못하는 사람이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리고 솔직히 다시 얘기하기 싫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 네 말이 다 맞아서 나도 뭐라 할 말이 없다. 나한테 부탁하더라. 전화 한번 해달라고. 자기는 너무 미안해서 용기가 안 난다고 하는데 나도 안쓰러워서 이렇게 연락하게 된 거야. 그래도 이거 하나는 알아줘. 걔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요즘에 사업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 네 생각 많이 하고 있어. 그 얘기는 나도 전달을 해야 하니까 말하는 거야. 그렇게 친구와의 대화를 끝내고 저는 전 남편이 더 싫었어요. 여전히 자기 자존심이 목숨만큼 소중해서 직접 전화도 못하는 바보 같은 그 사람이 밉고 찌질해 보였어요. 이혼을 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더라고요. 집도 돌려받았는데 왜 이혼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 너는 왜 그렇게 내 아들한테 독하게 구는 거니? 일하는데 전화가 와서 무심코 받았다가 전시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이혼하는 게 맞으니까 이혼한 거예요.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 어떻게 그 남자랑 계속 살아요? 네가 내 아들 사업까지 망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버린 거잖아. 제 집 가로채려고 하신 분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꼬박꼬박 말대꾸지. 난 예전부터 너 그런 태도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저도 무슨 말만 하면 제가 잘난 척하는 거라고 보는 어머니의 그런 편견이 싫었어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니들 다시 합쳐. 내 아들 이렇게 무너지는 꼴 나 더는 못 보겠다. 제가 왜 합쳐요? 저 그럴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꿈 깨세요. 너라도 이혼녀 타이틀 달고 사는 거 좋을 거 없잖아.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참고 사는 게 미덕인 줄 아세요? 어머님 때에는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엔 뒤통수 맞고도 참고 사는 게 바보 같은 거예요. 얘가 아주 못하는 말이 없어. 너 진짜 나 무시하는 거냐? 아니요. 이제부터 제대로 무시하려고요.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줌마한테 일하다 말고 전화 받는 거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했더니 속이 다 풀리더라고요. 전시모는 자기네가 잘못한 건 끝까지 없다는 태도였고 그런 사람에게 저도 예의 차려가면서 대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친구로는 안 되니까 또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보라고 했다는 게 정말 정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찌질한 짓을 반복하는 그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도 직접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모자라 보였는지 몰라요. 자니? 용기가 없어서 술의 기운을 빌려서 너한테 연락한다. 며칠 뒤에 정말 지긋지긋한 전 남편의 메시지를 받아야 했죠. 자려고 준비하다가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기분이 정말 더러웠어요. 그냥 무시했죠. 오늘 밤에도 네 생각이 많이 난다. 더 메시지가 오기 전에 스팸으로 등록했어요. 뭐라고 짓거리든 저는 관심이 없었죠. 무슨 배짱으로 그런 연락을 한 건지 어이가 없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짓을 하고도 저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는 게 황당하기만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라면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이었는지 모르는 것이었죠. 스팸으로 등록한 걸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다음 날은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이제 전 남편에게 연락 올 일은 없었죠. 그리고 시모도 남편의 친구로부터도 전화나 메시지가 올 일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였죠. 지금은요, 저 정말 잘 지내요. 제 집에서 제 일하면서 사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 옆에서 사는 일은 정말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 일이었나 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3년 동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기만 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랄게요.